네, 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네, 오늘은 기업은행 인턴 자소서 항목을 분석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런던에 잠시 와 있고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기업은행 자소서가 떴고 공고가 떴고 항목이 사실 과거에는 인턴 항목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제 영상 중에서 따로 올렸던 것도 있고 추가로 올리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항목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고 조금이나마 이제 취준생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앞서서 이제 자소서 첨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계세요, 요즘에. 그래서 저도 뭐 최대한 퇴근 시간 이후에 진짜 짬을 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속도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최대한 빠르고 그 다음에 또 도움이 되도록 해 드릴 테니까 꼭 제가 그 영상 처음에 드리는 공지사항을 보시고 한번 그걸 보시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것 중에서 가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첨부 파일로 제가 자소서를 받다 보니까 노트북의 용량이 너무 가득 차요. 이게 뭐 2000건, 3000건 그거에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정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첨부 파일로 주시지 말고 메일로 그 내용을 복사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1월 22일 날 14시에 마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당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11월 20일 날 오후 6시까지 오는 거에 한해서 제가 자소서 첨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요 공지사항에 대한 내용만 잘 지켜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소서 첨삭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은 당일 해도 되는데 막 밀리고 그럴 때는 하루에서 길게는 이틀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1번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존과 가장 달라진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은행 업종 이외에 도전하고 싶은 직업이 무엇인지 이게 좀 난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만약에 취업 준비생 입장이었으면 저도 쓰는데 진짜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를 어떻게 첨삭을 드리면 좋을까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분석해 가지고 요약을 드리면 좋을까를 30분 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 결과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자소서 항목이 계속 같거나 비슷했어요. 기업은행 인턴이. 그러다 보니까 복붙을 많이 했고 쓰시는 분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변별성이 떨어졌고 그래서 항목을 좀 이상하게 바꾼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정답은 없겠지만 은행원과 너무 이제 갭이 큰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약간은 좀 의아한 느낌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슷한 유형의 직무 혹은 업무를 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리스크가 적을 것 같고요. 글자 수가 500자니까 행복했던 경험이랑 힘들었던 경험을 잘 나누시고 뭐 저는 150자라고 여기에 적긴 했지만 뭐 굳이 이게 아니어도 좋으니까 좀 적게 잘 나누시고 남은 200자를 이런 걸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그 외에 이런 직업에 도전하고 싶다 혹은 그 외에 뭐 이러한 역량을 이 직업에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최대한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막 그 직업을 띄우거나 나는 그 직업에 대해서 정말 잘 맞아요 하는 것도 또 웃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직종이다, 어떤 직업이다, 뭐 여기에 도전하고 싶다 정도 물었으니까.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 직종에서 정말 성과를 내고 싶고 이 직종에서는 내가 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뭐 거기까지 언급을 하시진 않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항목은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 뭐 타인이 바라본 장단점. 이거는 글자 수가 진짜 작아요. 250자는 사실 써보시면 알 거예요. 왜냐면 제가 벌써 500자 다 채웠어요. 이렇게 썼는데. 이 피드백을 쓰는데 500자를 다 채웠어요. 어떤 느낌인지 이제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소제목을 적었다 하면은 500자를 채웠을 거예요, 제가. 뭐 해서 뭐뭐 했습니다. 500자를 채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적으니까 최대한 잘 분배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타인이 바라보는 것이 같다. 나의 장점은 이건데 타인도 이렇게 봅니다. 뭐 그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를 원해서 이걸 물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 항목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타인은 나의 이런 시선을 또 다르게 봐준다 정도의 포인트가 한 개 정도는 장점이면 장점, 단점이면 단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구구절절 쓰려고 해도 못 써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다. 타인은 나의 이러한 모습을 장점으로 본다. 아니면 뭐 나는 조용하고 과묵한 것이 단점이라 생각하는데 타인은 오히려 이런 것을 나의 진중한 성격이라는 장점으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팩트만 딱 사실만 작성해 주시면 글자 수의
뭐 너무 압박을 느끼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지원한 본인만의 기준은 무엇이고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지원 동기를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막 꼬았어요. 계속 모든 항목이 좀 꼬였어요. 뭐 인턴에 부합한 사람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서 뭐 과거 같았으면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뭐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냐 이건데 거의 뭐 조금은 꼬았다 보시면 되고 문단 나누기가 소술형에는 다 필수예요. 이거는 그냥 이 항목만이 아니라 전체 항목. 그리고 제가 저한테 메일 받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 멘트를 적었지만 제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정말 안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영상이 실제 자소서를 바탕으로 첨삭하기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 저한테 보내주셨던 모 분의 자소서를 정말 가져와서 영상으로 긁어서 이렇게 첨삭을 했던 건데 거기에서 제가 그 자소서가 문단 나누기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문단 나누기를 막 그냥 대충 막 띄어서 했는데 가독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보여드리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이제 문단 나누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해당 항목에선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어떤 기준인지 뭐 그거에 따라서 글의 방향이 이제 정해지고 글을 작성하는 게 쉬워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에 같은 경우에 그럼 기준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겠죠, 당연히. 그러면 기업은행 정규직 이게 기업은행 공채가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공채면 내가 당장 여기에 입사해서 어떤 걸 발휘할 거고 뭐 영업에서 1등을 할 거고 카드를 잘 팔 거고 뭐 대출 개인 대출을 맡을 거고 뭐 어떤 걸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건 기업은행 인턴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금융적인 역량을 실현하고 발휘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금융인 혹은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부족한데 거기에 따라서 인턴을 통해서 배우겠다, 성장하겠다 뭐 이런 거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준을 수립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는 예시를 드리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꼭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뭐 인턴을 지원한 본인만의 기준이라 했으니까 저는 모든 업무에서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 모든 업무에서는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기업은행 인턴은 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기업은행 행원이 되기 위해서 혹은 뭐 그 전문적인 뭐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금융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에 지원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나아가서 이제 인턴 업무에서 부합한 사람인 이유를 써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런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다. 아니면 지금까지 이러이러이러이러한 기본을 쌓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행 인턴에 와서는 내가 여기에서 또 다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기업은행 인턴에서 내가 지점에서 이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의 초점을 맞춰서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오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냥 이거는 저도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꼭 이런 식으로 써라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장기적으로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기업은행 인턴에서 나의 커리어를 쌓고 싶다라는 거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기업은행 행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에서 이런 걸 쌓아가지고 난 다른 데 가서 발휘할래라고 쓰면은 조금은 안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4번 단독으로 이룬 성과랑 이제 협업에서 이룬 성과 각각에서 어려운 거. 뭐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항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나마 쉬운 항목 찾다 보면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글자 수도 일단 여유가 있고요. 내 사례에 사실 많은 취업준비생분들이 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크게 없던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사례가 본인만의 사례가 있고요. 똑같이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거기에서 본인이 느낀 사례들은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첨삭을 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례를 여기에 잘 엮기만 하면은 잘 작성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대신에 너무 뻔하고 포괄적인 내용은 금지. 그러니까 작성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 의료 성과니까 당연히 혼자라서 어려웠겠죠. 혼자라서 시간이 많이 들었겠죠. 협업을 하면 당연히 갈등이 있겠죠. 어떻게 원만하게 모든 것이 원만한 프로젝트로 이루어질 물론 그런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포괄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있었다. 혼자라서 힘들었다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어려웠다라고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갈등이 있어서 어려웠다가 아닌 어떠한 갈등 상황에서 어떠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다. 아니면 어떻게 방향을 잡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느꼈다라고 이제 상세하게 여기도 나와요. 사실상 모든 것은 질문에 잘 읽어보면 답이 있거든요. 느낀 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내가 어떤 어려움을 느꼈는지, 어떤 것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꼭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항목이네요. 마지막 항목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 뭐 어떻게 극복했는지.
제가 이거는 꼭 이거를 쓰고 싶어요. 뭐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아요. 뭐 제일 최악의 서비스는 무엇인가? 뭐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최근에도. 근데 너무 감정적이고 격렬하게 막 작성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뭐 분노하였습니다. 기분이 언짢아서.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 항목 역시 자소서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저쨌든 이거는 그 기업에서 혹은 이거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의 인성을 평가하는 거겠죠. 자소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막 너무 내가 화가 났고 나는 어쨌든 서비스직에 지금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지원자인데 막 그렇게 쓰면은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드럽고 리스크를 줄이는 표현으로 순화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글자 수가 길기 때문에 위에서도 계속 강조하지만 문단을 확실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시는 드렸지만 이대로 쓰라는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서론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경험에서 부당한 대우를 느꼈다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본론은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뭐 어떠어떠한 상황이었고 어떠어떠한 상황에서 뭐 이러이러하게 해서 이러해서 부당하게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금 상황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뭐 결론적으로는 뭐뭐 해서 극복을 했다. 뭐 남는 글자 수가 있다면 이러한 경험,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뭐뭐한 걸 배웠고 기은 인턴에서 발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보편적으로 잘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서론에서도 좀 길게 말씀드렸다시피 공지사항 꼭 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영상을 조금 속상한 부분이 안 보시고 첨삭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영상을 다 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각각의 항목에서 혹은 내가 첨삭을 요청할 때 영상을 한번 그 항목에 대해서 보시고 첨삭을 요청하면은 저도 좀 글에 대해서 느껴지거든요. 아, 내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작성해야겠구나. 근데 그런 것이 좀 많이 안 느껴진다면 저도 첨삭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드려야 할지 혹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포커스로 이렇게 피드백을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좀 난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 대해서는 내가 쓰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제가 이제 포인트를 집어주는 것들은 한번 보시고 저한테 첨삭을 요청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고남이었고, 올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인턴이 금융권의 이제 마지막 자소서일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자소서에 대해서 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앞으로도 저는 보다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는 고남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